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정 공백,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높습니다. 그런데 국정협의체 어제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에서 거절하면서 당정 협의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 예. 지금 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아니다. 권성동 우리가 여당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너무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에게 곧 역풍이 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그때 지난 2016년 상황하고는 다르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고개 숙여 숙연해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뭐 메시지를 내고 그래서 야 민주당이 진짜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근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특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권한 대행을 할 국무총리를 갖다 내란 공범으로 당신 우리들한테 협조 안 하면 앞으로 내란 공범으로 당신도 그냥 수사 받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리 협조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 대신 뭐 빈곤하게 우리 야당도 없다. 그러고 제시한 게 이제 경제협의체로서 여야정제 국정협의체 만들자 이야기. 경제라도 하자고 그랬죠 오늘. 그렇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거국 내각이라든지 연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 마당이 지나친 절대 권력 대통령 권력에도 문제있지만 또 어느 특정 정당이 입법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이렇게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이것도 문제니까 이참에 제도 개선을 하자. 권력 구조의 제도 개선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맞아요. 그건 아니고 오로지 그냥 국민들에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만 연출을 하는 저 메시지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최재성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일단은이라고. 이것이 어떤? 그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또 탄핵 추진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우선요 이재명 늪에 빠졌어요. 국민의힘이요? 그럼요.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던 논거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못 보겠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은 계엄으로 초헌법적 상황, 반헌법적 상황에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들끓고 있는데 그 반대 안 된다는 논리가 이재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 뭐냐? 벌써 대통령 다 됐냐? 대통령 놀이하냐? 근데 저 같으면요. 국민의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권력이 무너졌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정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도 여당 정지 상태예요. 위기예요.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 어려움을 여야정 협의체로 해서 의논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점수 따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 늪에 빠져서 그러면은 뭐가 남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직 여당은 우리다. 이 말만 남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답답해요. 그래서 최수성 말씀. 그래서 그래서
그래 너네 여당이다. 그래 너네 아직도 집권 여당이고 너네 아직도 권력이고 그래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말이 남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상당한 부분 뭐 우리 최 수석의 말씀을 뭐 저는 상당히 일리 있고 또 일정 부분 저는 동의도 합니다. 지금 이 난국을 갖다 극복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을 그렇게 뭐 진영 논리로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국가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당도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치 복원. 정치 복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렇죠. 18일 날 만난다는 예, 게 만나는 이제 거잖아요.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거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투트랙을 걸어야 돼요. 당 내적으로는 또 당의 리더십도 확보해야 되고, 그건 이제 비대위로 되고, 그럼 어떤 비대위원장을 모실 것이냐, 그것도 이제 또 바쁘잖아요, 그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일정 부분 우리들만의 당정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이게 현재 판단이 나기를 이거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말 아주 소극적이고 예. 부분적인 아마 권한 대행만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인사를 요구하겠습니까? 뭐 아닌 말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중요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아무리 제1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예. 일방적인 입법 행위 이때는 자제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걸 컨트롤해서 이제 정치를 복원시켜서 이제 합의를 해야죠. 그 주체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오늘부로 그난 대행까지 됐으니까 예.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뭐 테이블에 앉는다 그러면 나는 이건 대단히 고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주진우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참 글쎄요. 지금 이재명 뭐 헌재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뭐 633 원칙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 규정대로만 가면은 뭐 내년 5월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분석인데 어떻게? 우선 이제 헌재 판결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633에서 3이 지켜지기는 어려워요. 1심, 2심은 뭐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고. 대법 최종심은 3개월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한다. 이것도 이재명 늪에 빠진 거예요.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능력도 돌파구도 해결책도 그 정당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일정들이 있잖아요. 예. 헌재 일정들이. 그러면 적어도 633 전에 탄핵이 끝나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대선 일정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이 다 지켜져도 대선하고 이 633 끝나는 마지막 최종심하고 대통령 후보 뽑는 예. 그 결과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건 이재명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승전 이재명에 맞춰 있으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촉구한다고 대법까지 3개월을 지키고 그런 예를 한번 찾아봐요. 동시선거에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 대법원 3개월 지킨 경우가 없고 이번에는 탄핵소추 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저 선거 결과하고 같은 날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수석의 말씀이 이제 국민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으려면은 민주당 내적으로도 집단 지성이 작용해가지고 그럼 지난 11일에 공직선거법상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이 어려운 그런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정해졌고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소송 절차에 따른 그 법원의 안내를 왜 그걸 공지를 왜 안 받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재판 지연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들이 위헌 위법적인 그런 한마디로 대통령의 아무리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지만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이 우선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고 또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헌재 심판을 가기까지는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신부로 검찰 내지는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이재명 진 민주당 대표도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정국에서는 그에 걸맞는 민주당 내부에 쉽게 말하는 자성 도력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정말 한 점 우리가 우러러 국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지금 이재명한테 다 맞추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도. 당연히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판단해서 법적 책임진다 그러면은 예. 이재명 대표 당신도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과 판단해라는 말씀을 이야기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